안녕하세요. 국씨와 밥씨의 웹툰 식탁입니다. 와. 이제는 예고를 안 하고 인사를 해도 바로 깜짝 놀랐어 사실. 갑자기 훅 뜬금없이 들어와서 시작을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호흡을 갖추게 되었네. 그러네요. 이번에는 완전한 신코너 약속을 드렸었던 깍두기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매주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뭐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분들에게 한 명 이상이죠. 왜냐하면 국씨, 밥씨 해도 둘. 거기서 이제 한 명만 더 해도 3명이나 되는데. 그렇지. 최소 3명 이상이 그럼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코너, 신코너고, 이거는 우리가 웹툰 얘기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들을 좀 가볍게 다뤄보는 시간이에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에 관련된 것들만 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녹음 당일에 핫한 처음으로 다룰 거는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아마 근데 이게 올라갔을 때는 다 극장에서 내려가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약간 스포일 걱정 없이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영화가 뭐 스포일러의 요소가 있나? 그래도 막 얘기 막 중요한 얘기 뭐 듣기 싫어하는 얘기 뭐 이런 거 있을 그럴 수도 수 있겠죠? 있으니까. 우리는 뒷북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핫한 타이밍에 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약간 코너명을 되게 빠밤하고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깍두기가 묻힌 느낌? 김장철이잖아요. 깍두기. 엄마가 오늘 아침에 김장을 담그고 있더라고. 배추가 싸다며 엄마가 이만큼이 1,500원이다 막 이러면서 막 한 달 아이를 이렇게 김장. 우리 집은 그냥 샀어. 이것도 김장이 핫한 타이밍에 김장 얘기를 했는데 한참 뒤에 올라가는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네요. 편집자가 있고 막 이러면은 시간도 많고 이러면 좋을 텐데 둘 다 맞아요. 각자의 생활로 바쁘다 보니. 아무튼 검은 사제들에서 제가 밥씨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다 해가지고 어제 급하게 혼자 영화관에 가서 보고 왔어요. 나름 재밌죠, 근데. 나름? 근데 그냥 내가 막 엄청까지는 말했잖아요. 아니? 기대하지 말고 보라고 내가 막 정확하게 기대 안 말해줬잖아요. 했어요. 그냥 기대 안 하고 봤는데 그래도 실망은 안 했잖아요. 실망은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것 봐요. 진짜 기대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그것 봐요. 난 기대하고 봤다가 실망했다고. 기대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보는데 강동원 콧날이 아우, 강동원 잘생겼어. 그러니까 막 와 콧날이 막 어쩜 저렇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영화 보면서. 아니, 강동원 무슨 그 명동 이렇게 맞아. 걸어가는데 거의 다 명동 씬이죠. 근데 막 무슨 주변 사람들보다 머리 한두 개가 더 크니까 뭐 그러니까. 쟤 혼자 뭐지? 막 이런 느낌이었고.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왜 강동원을 안 쳐다보지? 그러니까 말이 돼? 야,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안 쳐다보냐고. 그러니까 그게 사제 옷이긴 한데도 그럼. 그게 그냥 일반 꾸민 옷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의 핏이 나오니까 그럼. 저런 사람 지나가면서 와 잘생겼다 이렇게 한 번씩 볼 것 같은데 너무 안 쳐다보니까 비현실적인 거야 오히려. 맞아. 그렇죠. 그 사제들이 그래서 점이. 그랬대요. 이 영화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뭐가 비현실적이냐 했더니 저 옷이 저런 핏이 안 나온다. 그리고 강동원 같이 생긴 애는 사제를 안 한다. 저가 그거거든요. 모태신앙? 근데 모태신앙을 욕할 수는 없지만, 모태신앙의 대부분이 나중에 냉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가 딱 그런 경우인데, 이제. 근데 어머님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하면서 뭔가 순간, 언니가 교회를 다녔나? 성당, 카톨릭. 그게 사제복이 카톨릭이잖아요. 네네네. 교회는 목회자들은 복장이 없는데, 그쵸, 유니폼이 없는데, 그 카톨릭은 이게 있으니까 사제복이. 근데 성당을 그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원래 카톨릭 지금도 여전히 성당 다니시고 오늘도 이제 성당 가셨고 가서 뭐 봉사하신다고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머님이 성당을 다니시는 도중에 저를 이제 임신하신 거고 저가 나오자마자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성당을 다녔어요. 억지로 다닌 것도 좀 있었지만 어렸을 때는 멋모르고 다녔고 초등학교 때는 싫은데 억지로 다녔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안 다니기 시작한 건데 그 긴 시간 동안 억지로든 어쨌든 성당을 계속 다니고 봤어도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사제복이 그런 느낌이다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사제복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그냥 까만 옷이라고. 사제복은. 까만데 여기 하얀 거 있는 옷. 그래, 하얀 것도 사실은 잘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까만색 셔츠다. 이 정도 느낌이지. 뭐, 강동원은. 그 추리닝 입은 것도 멋있던데, 핏이. 그러니까요. 무슨 한국 카톨릭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나 그거 무슨 진짜 세련된 운동복 이런 느낌이었어요. 강동원. 와. 역시 모델 출신의 그런.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연기를 그렇게 못하지 않았어요. 강동원 그냥 항상 평타는 쳤던 것 같아요. 그 전우치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전우치가 제일 귀여웠다는. 전우치도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제가 강동원이 잘생겼다 이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초기에는. 딱 그 생각이 바뀌었던 게 전우치랑 의형제. 그게 거의 좀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는데 그 두 개를 보고 아 진짜 잘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강동원이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안 하던 시기가 있을 수 있지? 근데 남자분들은 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강동원은 잘생긴지 모르겠다. 뭐 장동건, 원빈은 인정하는데 강동원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꽤 남자분들 중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이목구비 진하고 이런 거를 많이 보면은 그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동원은 약간 해사하고 도련님 느낌으로 잘생겼다고 해야 하나? 그렇잖아요. 약간 장난기 있는 얼굴인데 귀여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잘생겼어. 그게 어떻게 그쵸. 안 잘생길 수가 있어. 그쵸. 영화에서 솔직히 그거 뭐 강동원이 지나가는데 안 보는 게 웃기다. 이건 장난식으로 하는 얘기고. 근데 조금 허술하다고 느낀 게 구마 의식을 하는 게 거기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인데 그쵸. 그게 되게 좀 뭐랄까 좀 더 스펙타클하고 뭔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전에 제가 무서운 거를 좀 잘 못 보는데 그 영화 무섭다.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서 어느 정도길래 무섭다고 하지 이랬는데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저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우연히 그걸 봤어요. 더 라이트 악마는 있다. 그걸 요새 TV에서 많이 해줘서 어느 날 새벽에 빨래를 개면서 그걸 봤는데 새벽 1시인가에 빨래 개면서 그걸 봤는데 강심장이야. 거기도 구마의식이 나오거든요.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구마의식의 그 포인트가 그 이름을 찾아내는 거? 악마 이름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계속 얘기하고 물어보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름을 되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막 보면서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왜 6개월이나 걸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쉽게 말하는데. 근데 그게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 두 편을 다 보고 두 편 다 보면서도 사실 딱히 그 악마한테 뭔가를 하거나 하진 않는데 계속 그냥 이름만 물어보잖아요. 묶어놓고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진짜인가? 진짜 그렇게 하나? 그러게요. 그거 모르겠네. 근데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 묶어놓고 기도문 같은 걸 외우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마치 고문인 거지 얘한테는. 그래서 그치. 얘가 고문을 참다 이제 6개월 참으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좀 기분이 그러면은 악마는 고문해도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마의 인권을 생각하는. 그렇지. 그리고 막 이게 그러니까 좀 허술하다고 느낀 게 만약에 이것만 봤으면 모르겠는데 엑소시스트라는 이 분야에 되게 맞아요. 명작이 있잖아요. 그거 최고죠. 그거는 막 겁나 무섭잖아요, 진짜. 보면은 난 막 너무 좋아하는데. 새벽에 막 DVD방 가서 혼자 보고 막. 걔는 막 초록색 물을 토하고 맞아. 막 이렇게 내려오고 계단을 얼마나 막 기겁하게 되는 장면이 그게 옛날 영화인데도 있는데도 좀 징그러운 게 있었죠. 벌레 나오거나 쥐 나오거나 이런 거. 근데 기겁을 안 하는 거야, 강동원이. 그래서 강동원 참 대담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뭔가 좀 어설펐다는 느낌? 근데 이 감독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자기가 독립영화 시절에 12번째 보조사제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그걸 원작으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근데도 조금 뭔가 이게 예산의 한계 때문일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마의식에서는 그냥 잘 씬 같은 거를 그렇게 좀 제 생각에는 촌스럽지 않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마하면 의뢰 이제 엑소시스트에서 보여준 그런 것들이 쫓아다니니까 그거 안에서 좀 세련되게 표현을 하려고 그런 식이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그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뛰어내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강동원은 거기서 어떻게 사제복을 다 입고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그거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 전에 차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강동원 혼자 살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열받았던 건 그 장면이에요. 경찰이 걔를 걔가 살인 사건에 연루된 줄 알고 쫓아오는데 강동원은 살고 경찰은 죽어. 막 차 사고에 나와서 맞아, 경찰이 맞아.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를 왜 무고한 시민을 죽일까 저렇게 그쵸. 영화에서. 그것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그 강동원이 어쨌든 물에 뛰어들어서 살잖아요. 살아서 그거 사는 나오잖아. 거 맞아. 그것도 좀 그런 게 그게 마치 막판에는 그 강동원이 어쨌든 그 무거운 돼지를 이제 물에 빠뜨려야 되는데 자기까지 빠지잖아요. 그쵸. 그게 나는 마치 그 장면에서 김윤석 나레이션도 막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막 너를 노릴 거다 이런 그치. 식으로. 그래서 마치 이제 강동원한테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같은 거에서 강동원이 자기까지 희생해서 죽었다 이게 더 말이 맞는 것 그치. 같은데 강동원이 살아남음으로써 그러면은 약간 애매해지는 게 그러면 강동원한테 악마가 옮아간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영웅적으로 이제 끝난 거냐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만약에 영웅적으로 끝난 거라면 어떻게 살아나왔냐는 거지. 영웅적으로 끝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반점 같은 게 다 반점이 없어졌잖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해. 한강 다리에서 떨어지면은 죽는다는 게 뭐 이름을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누군가가 하셔서 이게 그렇게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기본적으로 사제복을 입고 탈출한다는 거 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리고 한강 다리에 한참을 걸어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 원래 자리로 와서 자기 이런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를 이렇게 주워가는. 거기 부분이 너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설명력상 좀 결말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영웅적으로 굳이 안 끝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지막 부분 그렇게 멋있게 뛰어서 죽었으면 죽은 걸로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마치 검은 사제들 2 찍으려고 굳이 살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옮겨가고 검은 사제를 2 이렇게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불타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좀 옮기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는 저게 좀 그랬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얘가 옮겨간 걸로 나오면서 얘가 막 다시 이제 뭐 장미 십자가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나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소녀 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나 봐 이런 생각을 했죠. 강동원 뭐 영화 평을 보면은 영화가 스릴이 있는데 강동원 잘생겼다. 공포이고 나름의 재미 요소도 있는데 강동원 잘생겼다. 막 이런 식의 평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문장 끝에 강동원 잘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생겼지. 어렵게 이렇게 보고 아빠가 오늘 물어보더라고요. 영화 볼만 하더냐. 그래서 그냥 그렇다. 근데 강동원 잘생겼어. 그랬더니 그걸로 된 거야. 그래서 그 정도만으로도 가치 있는 영화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너무 굉장히 신경 써준 배려? 작품성보다는 이제 상업적으로. 근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그 구마의식과 어떤 카톨릭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영화 속에서 표현을 해냈다는 거 자체에서 저는 좀 그거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그 영화도 굉장히 앞부분이랑 끌고 가는 거는 좀 임팩트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연출적으로 좋은 것도 굉장히 네. 있었어요. 빛과 어둠이랑 그런 걸 적절히 배치하는. 그쵸. 그런 거랑 이제 김윤석과 박소담 사이의 어떤 그런 연기적인 그런 것들, 그런 호흡들 같은 것도 좋았고 한데 그냥 결말이 조금 아쉬웠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뭐 깜짝깜짝 놀래키는 것들이나 무서운 장면들이 큰 효과는 없었다. 라는 건데, 뭐, 좀. 그리고 우리가 박소담 얘기를 해야죠. 박소담 짱팬 아닙니까? 밥씨? 저는 박소담 진짜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박소담은, 진짜 너무 좋아. 저도 좋죠. 좋아요. 너무. 경성학교 때, 저희가, 그 경성학교를 제가 보면서, 거기에서 얘 처음 본 거란 말이에요, 저는. 경성학교 그걸 보다가, 우리가 아는 후배를 네. 닮은 거예요. 그래서, 경성학교를 보자마자 내가 그 후배한테, 야, 너 닮은 연예인 있다고. 야, 연락을 얘는 했거든요. 안 되겠네. 안 닮았어요? 무슨 눈에 쌍꺼풀만 없으면 다 닮았다고 하는 거 같아. 아니, 근데 걔는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몰랐거든요. 그때 박소담이 신인이니까. 그래서 이름은 모르겠는데 경성학교에 나온 사람 닮았어? 그랬더니 걔가 바로 이 사람이요? 이러고 그 사람 사진을 찾아서 나한테 보여줬다니까요. 좀 얘기를 들었나 보다, 듣기는. 근데 조금 아니야, 처음 들었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람. 자기 연예인 닮았다는 말 처음 들어봤다고 막 그랬어. 걔 피글렛 닮았다는 얘기는 그건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유사 연예인. 피글렛이랑 똑같아. 닮았죠. 귀엽죠. 똑같아요. 박소담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좋아요. 그 머리를 빡빡 밀고. 너무 매력있죠. 연기를 하는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야. 소리만 지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배우는 몰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라틴어 중국어 뭐 이거를 다 자기가 한 거래요. 그렇게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 목소리 근데 그 언어를 연기하려면은 그냥 뭐 읽고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을 담으려면은 그 언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될 거고 노력을 안 할 배우는 아닌 것 같아서 노력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되게 대견하다는 느낌? 저는 요번에 영화 보고 조금 놀랐던 게 그 배우한테 좀 놀랐던 거는 그 중간에 제가 꼭 잡고 있을게요 라는 그 네네. 배우 본인, 그러니까 악마의 들린 상태 말고 그 배역 자신의 상태라고 해야 되나? 영신이. 그 악마의 신들린 상태의 연기도 물론 악마 들린 상태의 연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그 악마 들린 연기를 하는 동시에도 그거와는 어쨌든 다른 본인이지만 악마에 들리지 않은 본인과 악마에 들린 본인 요거를 정말 그 두 개를 다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진짜 저는 엄청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악마 들린 걸 하려다 보면 악마 들리지 않은 상태를 너무 뭐 과도하게 이제 말하자면 무슨 착한 애처럼 한다든지 바보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비되게 하려고 억지로 막 악마 들린 걸 어거지로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를 마치 그쵸. 무슨 성녀처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절박하고 절실하게 잘 했다는 생각 두 개 모두를 그래서 그거가 연기를 봤을 땐 개인적으로는 제일 박소담 봤을 땐 눈에 띄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박소담 좋아하는 게 그 얼굴 워낙 얼굴이 너무 독특하다고 봐야 되나?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그쵸. 박소담, 김고은, 요새 또 이제 한예리도 이제 쌍꺼풀 없는. 한예리는 잘 몰라서. 뭐 아무튼 쌍꺼풀 없는 여배우들을 약간 뜨고 있는 그런 느낌. 박소담은 너무 예뻐요. 전 그 얼굴을 너무 사랑해서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봤을 때는 그 얼굴이 많이 안 나오니까 좀 아쉬웠는데 굉장히 적절하게 우리가 성소수자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중간에 이게 올라가는데 적절한 발언이네요. 네. 그런가요? 뭔가 좀. 네, 국씨가 가볍게 얘기할 거 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생각하고 왔냐면 오면서 생각했는데 그 돼지 생각을 했어요. 흑화한 돼지. 나 그거 보면서 흑화하기 전에 무슨 면도칼 같은 걸로 돼지 자르잖아요. 그거 근데 실제로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한테 무슨 짓이야 이런 생각이 좀 했죠. 돼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되게 귀여워. 너무 키우고 싶은 거야. 그 돼지 이렇게 줄 묶고 가는데. 명동에서 돼지 끌고 다니. 그러니까 나 그 돼지한테 빠져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귀여운 거를 정말 사족을 못 쓰는데
그 영화에서 그 돼지 보고 강동원도 강동원인데 돼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막 성인 돼지는 좀 약간 징그러울 정도로 막 툭실툭실 하잖아요. 근데 그 돼지는 너무 앙증맞고 귀엽고 그러면서도 뭔가 뽀봉뽀봉한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강동원이 줄 묶고 가니까 이렇게 뻘뻘뻘뻘 가면서 뒷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뒤태가 막 너무 귀여워서 정말 그러고 나서 흑화하니까 마치 흑돼지. 중2병이 흑화한 것처럼 귀엽기만 한 거예요. 제가 그 악마 이름 뭐였지? 무슨 네 글자였는데? 걔가 막 아무튼 되게 무슨 마르였나? 아무튼. 베르길리우스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아, 네 글자였던 거. 아비우스? 아니야. 비읍이 들어가고 아무튼 간에. 그 악마가 다 들어간 건데 악마가 막 몇천 년 사내고 진짜 대악마잖아요. 대악마. 근데 흑화하니까 돼지로 그 돼지가 귀여웠잖아. 그리고 거기에 눈이 시뻘개가지고 난 귀엽진 않았는데. 보라색 씌워놓으니까 괜히 너무 귀여운 거예요. 케이블 저는. 타이로 발 묶여있고.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영화의 그 핵은 돼지가 아니었나. 약간 사람들이 다 댓글로 강동원 예찬하는 것처럼 저는 약간 그 돼지 뒤태, 그 분홍색 뒤태가 그리고 삼겹살집에 끌고 들어갔을 때 김현석이 뭐라고 해서 양심도 없냐고. 밖에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그 돼지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하던지. 너무 귀엽더라고요. 전 그 영화의 평은 무섭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나름 재밌었는데 돼지가 귀엽다. 나의 평은 그 뒷골목에 그러니까 저는 계속 빛과 어둠을 사용한 연출이 옷에도 흑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연출이 좋았다. 맞아. 다음 작품을 한번 봐야겠다. 이 감독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이런 생각. 그 골목 되게 좋더라고요. 그 명동 그쵸. 거기에서 골목에서 돼지 들고 기다리잖아요. 그 무슨 화보처럼 진짜. 제가 워낙에 그런 걸 좋아해요. 뭔가 대비되는 거? 바로 이 선을 경계로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서울을 되게 좋아하는 면도 이렇게 막 판자촌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뒤에 막 완전 고층 빌딩들이 보이고 이런 대비되는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그 다이나믹 서울 이 문구에 되게 공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I 서울 U 이런 걸로 됐어. I 서울 U. 이제 이거는 검은 사제들은 밥씨가 골라온 거고 저는 최근에 미드를 봤거든요. 스트레인이라는 미드를 봤는데 시즌 1을 봤는데 그게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 파네미로랑 퍼시픽님으로 유명한 감독. 나 그 감독 되게 좋아하는데. 그 팬이 굉장히 많죠. 마니아층이 있는 감독인데 그분이 쓴 원작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좀 독특한데 뱀파이어랑 좀비가 합성된 그런 생물체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잡으러 다니는 주인공 일당들이. 그래서 기생충으로 감염이 돼요. 특이하게 막 물려서 감염되거나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생충이 이렇게 되면은 하는 거고 그 뱀파이어 일족이 한 두 파가 있는데 이쪽 한쪽이 마스터라는 그 두목이 있어요. 걔가 이제 이 세계를 점령하려고 막 계획을 꾸며가지고 하고 있고. 왜 그렇게 다들 그 두 파가 있으면 두 파가 사이좋게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점령하지 못해 안달인 걸까요? 그래야 그래서 드라마가 된 거지. 때문인가? 사이좋게 살고 있을 땐 드라마로 찍을 게 없으니까. 사이좋게 사는 드라마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러다가 재미가 없겠지? 코난이 범인 못 잡는 화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영화 내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 그래. 이런 게 근데 영화로 안 만들어질 거리가 없다. 간혹 있지 않아요? 간혹 그냥 있죠. 좀 일상적인 영화들은 그런 거 있어요. 확실히 일본 영화 중에 막 녹차의 맛 이런 저 영화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3시간 동안 뭐 별일이 안 생기는 그런 소소하게 그런 얘기죠. 녹차의 맛 되게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간파 그러니까 뱀파이어 1, 2 인간파 이렇게 해서 뭔가 싸움이 되는 건데 스타크래프트 같다 약간. 근데 난 항상 좀 빡치는 게 뭐냐면 주인공이
바람 유저야. 그러니까 나는 안 걸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안 걸려. 왜 그러냐면은 꼭 여자애 2명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게 있고 쓰레기네. 찌질하고 알코올 중독이야. 그러니까 이게 로스트 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스트의 잭하고 비슷해요. 잭도 여자 2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알코올 때문에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진짜 너무 답답하고 그래. 찌질한 거예요. 이 주인공이. 그래서 다들 얘기해요. 여기 이 시리즈의 진주인공은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그 뱀파이어들을 상대해서 준비해온 인간인데? 네, 인간. 그래서 거기 뱀파이어 쪽에서 인간인데 뱀파이어의 그 오른팔 이런 애가 있고 그 사람도 할아버지예요. 우와, 다 할아버지들. 그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가 멋있어. 보면은 막 어린 남자 주인공들 이런 거 보면 쟤네 왜 이렇게 짜증나고 찌질하지? 이러는데 할아버지들은 멋있다 이렇게. 나이 많은 것도 매력 있죠. 꽃 그렇게 노년. 멋있으면. 그럼요. 진짜 꽃할배. 할배들이 약간 진 주인공인 그런 드라마? 훌륭한 드라마네. 그리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전투 씬이 너무 빈약해서 막 싸우는데 죽을 뻔도 하고 이래야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왜 너무 잘 죽여? 그래서 다른 일반인들은 금방금방 잡아먹히고 죽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잘 안 죽어요. 너무 잘 안 죽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보는 사람이 뭔가 재미가 있으려면은 확실히 그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게 있어야 그쵸. 되나 봐요. 그런 스릴러 드라마니까 이렇게 쫄깃쫄깃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뒤쪽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거였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한 시즌 5까지 이미 계약을 마쳤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것 같아서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인기는 많은 듯 볼만은 한 듯. 저는 안 봐가지고 그냥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심심하다면은 볼만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뱀파이어가 이제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갑자기 피를 마셔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뭔가 그런 충동이, 그러니까 모든 뱀파이어 영화나 드라마가 약간 변모될 때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목을 벌컥 이렇게 물잖아요. 그러면 피에서 블러드 막 이런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 요새 어떠냐면 회사에 과자가 무한 제공이에요. 그래서 계속 눈에 보이니까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밤에 앉아 있으면은 머릿속에서 과자를 먹어 이런 소리가 들려. 그래서 진짜 좀 뱀파이어 된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은 그런 나날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과자를 먹어. 하다니. 과자. 그래서 실제로 먹어요. 그럴 수 있죠. 견과류, 막 하루 견과 막 이런 거 막 열심히 먹어요. 한번 충동에 휩싸이면 진짜 멈출 수 없죠. 최근에 맥날을 그래서 계속 먹었는데. 맥날 한번 꽂히면 진짜 계속 먹게 된다니까요. 어제 영화 보는데 누가 맥날 들고 와서 감자튀김 냄새 영화관에 진짜요? 음식 반입돼요. 아무거나. 그래서 감자튀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괴로웠어요.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보통 맥날 같은 거는 잘 안 사들고 들어오잖아요. 영화관에. 나는 옆에 도시락 싸온 애도 본 적 있어요. 진짜요? 커플이 둘이 도시락 싸워서 먹으면서 보더라고요. 대박. 미치는 줄. 저는 되게 먹기 싫은 냄새가 났거든요. 저 검은 사제들 조조로 봐가지고 8시 반에 봤더니 그것도 평일에 그랬더니 기억이 나나 그러면? 기억나죠. 기억나는데 돼지의 돼지에 뒷모습. 꽂혔던 그 기억나는데 그 4명인가 있었어요. 영화관에. 한 관에? 네. 진짜 조금 있다. 거기 5명 있었나? 4명. 4명 아니지. 4명이 아니고 나까지 하면은 5명인가 보다. 왜냐하면 커플이 둘이 왔고 2커플이 왔고 내가 있었고 이랬으니까 5명이네요. 어쨌든 2커플이 저와 같이 봤죠. 5이서. 아무튼 우리가 야심차게 빈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방송을 올리려고 준비한 코너인데 뭔가 허무하게 흐지부지하고 끝나게 되는 이런 준비성에 다음에는 또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저는 사실 국씨가 하자 그랬는데 잘
뭐 하자는 얘기인지 사실 잘 몰라가지고. 이제 알겠죠. 네,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다음번엔 좀 더 알차게. 그쵸. 우리가 볼수 있을 성장하는 것 걸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얼마나 즐거우실까. 안 보였죠, 듣죠. 우리 볼 수가 없잖아요. 아, 진짜 말꼬리 물고 들어지기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최소 3명 이상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듣기는 하겠지만 즐거워하실지는 모르겠는 깍두기 코너. 어여삐 봐주시기를 오늘은 이제 깍두기 코너 1회를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